빌리의 팥빙수 듣고 왔습니다. 저 팥빙수 되게 좋아하는데 체중 관리하느라고 올 여름에는 거의 못 먹었습니다. 2번인가 먹은 것 같은데. 자, 빨리 해보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제 홉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여기서 갖고 있어요. H이기 때문에 막 계속 홉 얘기만 나옵니다. 원래는 홉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홉 버스팅부터 나오네요. 홉 버스팅, 홉 펠렛, 홉 톨페도, 홉 트렌드, 홉스, 홉 아로마, 홉 비터링, 홉 브리딩 다 홉 얘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홉 버스팅이라고 합니다. BURSTING, 홉 버스팅이라고 하고, 과한 쓴맛을 동반하지 않고 홉으로부터 최대치의 아로마를 추출하는 인기 있는 기법이다. 레이트 호핑이라고 한다. 그 레이트 호핑이 뭐냐면 월풀에 넣는 거예요. 월풀이나 월풀 이후에 맥주비 끓기 시작할 때 모든 홉에 추가하는 대신 전부 혹은 대부분 마지막 몇 분까지 투입하지 않거나 월풀 단계에서 투입한다. 향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휘발성 에센스 오일을 날아가자는 반면 홉의 알파산이 장기적인 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성화 쓴맛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이트 호핑이라는 말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월풀에 넣거나 월풀 이후에 이제 넣는 걸 얘기합니다. 홉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트 호핑이랑 보통 월풀에 넣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넣는 거를 이제 홉 스탠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팔팔 끓을 때 넣으면 대부분 이성화가 되기 때문에 쓴맛이 나오고 홉 오일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홉 향은 홉 오일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을 넣기 위한 향을 입히기 위한 이제 호핑 방법은 보통 이제 온도가 100도에서 떨어지는 90도에서 떨어지는 80도 정도에서 월풀에 넣거나 그 이후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넣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드라이 호핑을 하는 거죠. 홉 버스팅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홉 펠렛을 얘기를 해보죠. 홉콘의 대체품으로 홈브리 흔히 사용되지만 때로는 상업 생산에도 사용된다. 홉 펠렛은 때로는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상업 생산에서 홉 펠렛이 사용됩니다. 그죠? 홉 펠렛이란 뭐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펠렛 형태로 만든 홉을 얘기를 하죠. 1차적으로 건조한 홉을 펠렛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해머밀로 보내 축축한 상태의 가루로 만든다. 이를 건조 가축 사료를 만드는 장비와 유사한 압출 성형 금형에 강제로 밀어내어 일반적으로 빛과 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공 포장된 호일백에 넣어 판매된다. 이거는 홉 펠렛은 맥주의 세계화, 맥주의 대중화를 만든 가장 중요한 발명품입니다. 홉은 따자마자 산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홉 농장을 갖고 있는 양조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양조장들은 생홉을 쓸 수가 없어요. 생홉을 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만든 게 바로 홉 펠렛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홉 따는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홉을 쭉 따죠. 딴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홉콘하고 줄기 같은 분류를 한 다음에 홉콘을 이제 밀링으로 간 다음에 일단 압축을 시키죠. 거기까지가 보통 홉 농장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제 홉 펠렛을 만드는 거는 또 홉 펠렛 공장으로 또 넘깁니다. 거기서 강력하게 압축을 하는데 압축을 하고 펠렛 형태로 만들 때 이제 이산화탄소를 써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또 홉 펠렛의 또 품질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홉 펠렛은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자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맥주 세계화, 대중화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그런 발명품이에요. 홉 펠렛의 품질은 압출 성형 과정의 온도와 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제 이거는 홉 농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홉 펠렛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그거를 꽉 이제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걸 공장을 보내서 그 압축된 거를 다시 이제 분쇄를 하고 이제 펠렛 형태로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사용이 되죠. 자, 홉 펠렛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장점은 밀링 과정에서 루풀린 선이
분쇄되어 끓인 단계에서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홉 효율성이 10% 정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홉 펠렛이 끓임조나 발효조 안에서 홉 찌꺼기를 만들 수 있어 종종 추가적인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 단점도 아니죠. 어떤 브루어들은 홉 펠렛을 자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며 밀링하는 과정에서 홉의 향과 풍미가 손상되는 불평하기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홉 펠렛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보다. 일단은 홉 전체를 균일하게 분쇄를 해서 냈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해져요. 품질이 일정해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알파이시드와 홉 오일이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홉 품질에 대한 일정화를 이룰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작기 때문에 배송 비용이나 보관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굉장한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건조된 상태로 냉동 동결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보관만 해주면, 그리고 적당한 환경에서 이송만 해주면 전 세계 어느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쓴 홉을 거의 품질 손상이 크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맥주 재료에 전 세계로 이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와인을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품종의 포도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 품질이 그 상태로 유지되면서 포도가 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즉 보르도 와인은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포도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맥주는 그렇지 않아요. 맥주는 미국에서 생산된 홉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물론 미국에서 생산된 맥주만큼 품질이 우수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유사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맥주 재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건 몰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홉이 펠레타 되지 않고 만약에 생홉만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맥주도 역시 미국산, 미국 홉으로 만든 맥주는 미국에서만 만든 것만 먹을 수 있고, 유럽 맥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홉으로만 맥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맥주는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홉 펠렛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기간도 늘릴 수 있죠. 포장도 줄일 수 있죠. 볼륨도 작아지죠. 그죠? 그리고 볼륨이 작아지니까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죠. 품질도 균일화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비용의 세이브뿐만 아니라 품질의 일정을 크게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즉 맥주를 만들 때는 홉 펠렛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업으로 만드는 맥주들도 있는데 있죠. 홉 농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생홉을 갖고서는 맥주를 만들 수 있죠. 보통 프레시홉 비어라고 합니다. 프레시홉 IPA도 많이 만들죠. 그죠? 시에라 네바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프레몬트도 자기네 생홉을 갖고 만든 맥주 생홉으로 맥주를 만들곤 하는데 일종의 이벤트 맥주예요. 이벤트 맥주. 그래서 그런 맥주들은 특히 시에라 네바다 북방구 IPA 같은 경우는 프레시 홉 IPA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빈티지가 있어요. 빈티지가 있는 거예요. 생홉을 쓰면 그 해에 나오는 홉의 품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빈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시기밖에 못 만드는 맥주예요. 이벤트 맥주고 특별한 스페셜 비어입니다. 요즘 스페셜 특별한 맥주예요. 그런데 홉 펠렛을 이용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빈티지가 붙지 않잖아요. 그만큼 홉 품질이 균일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홉을 구입을 할 때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게 알파산이잖아요. 알파산이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12에서 14%, 16에서 8%, 4에서 6% 이런 식으로 레인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 레인지 안에서의 품질의 일정화를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생산된 홉 펠렛을 갖고선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제가 그 홉을 썼을 때에 사용되는 레인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 줄 수 있는 레인지 혹은 품질의 레인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품질의 맥주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홉 펠렛은 생홉보다 더 장점이 훨씬 많다.
그리고 맥주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홉톨페도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 끝날 것 같아요. 홉톨페도,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브루어에서 개발된 홉톨페도는 이제 상업 양조장에서 홉콘을 이용해 드라이 호핑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 되었다. 홉톨페도가 뭐냐면 맥주도 있죠, 그죠? 홉톨페도 IPA 있죠. 시에라네바다에서 일종의 홉 탱크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 탱크에는 홉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맥주를 빵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맥주가 들어가서 그 홉 탱크에서 빙 돌다가 홉의 향을 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드라이 호핑을 하거나 그러면 홉 찌꺼기가 많이 남고 그 홉 찌꺼기들이 보통 또 맥주를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수율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IPA들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홉을 막 그냥 넣잖아요. 그러면은 수율이 훅 떨어져 버려요. 홉이 머금고 있는 맥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홉톨페도를 이용하면 홉이 가득 들어간 통에다가 맥주를 빵 쏴줘서 향만 싹 입혀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수율이 높아집니다. 수율이 높아지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걸 홉톨페도로 하고 이거를 이제 시에라네바다에서 처음 했고 이제 최근에는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용하고 있죠. 또 자기는 이게 뭐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홉톨페도는 달 착륙선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홉콘을 가득 채운 격실에 있는 작은 탱크로 큰 탱크 안에 들어있는 맥주를 며칠 동안 홉톨페도 내부로 순환시킨다. 이 방법의 주요 장점은 홉 찌꺼기가 메인 탱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며 홉톨페도 내부에 홉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느슨하게 분포하여 최대의 효율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쵸? 수율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홉향을 입히는 그런 장비를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장비를 이용해서 꼭 홉향만 입히는 게 아니고 커피를 가득 채워서 커피향을 입힌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향을 입히는 용도로 이 장비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 바로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맥주 사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마이 러브 이승철 노래 듣고 오늘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